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화요일 방송 책임지러 저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 저녁 때 더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서 또 일부 지역에서 우박까지 내렸다는데요. 오늘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시청자분들과 저 주쌤을 비롯한 우리 멘토분들은 눈 오는 게 그닥 달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 어린아이들, 우리 주니어들에게는 눈 오는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 날일 수는 있겠는데요. 눈이 오고 나면 이 서울의 추위가요, 러시아보다 더 추워진다는 예보가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고 정말 꽁꽁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급속도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에 적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의 건강도 챙기실 겸 또한 여러분들 자체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처방전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초반부에 상당히 위축되었었죠. 외국계 한창구 쪽에서 오늘 정관 마지막 편출날이다 보니까 매도 압박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급반등을 노렸지만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6.66포인트 상승 마감한 2022.6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2.78포인트, 개별 종목 장세들은 분명하게 두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510.5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2원 하락 마감한 1059.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기관발 플레이가 상당히 강했고,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조금 관망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식 승천 10분의 멘토들이 어떠한 성적표를 내셨는지, 만약 오늘 종목별 장세 쪽에서 자신의 종목군들은 강하게 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적용에 편입 시도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최대 5종목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이후에 메디포스트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메디포스트가 74,400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수익률 조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오긴 하지만요.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좀 독보적이신 분이죠. 이드코 멘토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 언제 내가 마이너스권이었냐라고 할 듯이 금일장 3.6% 강한 상승세를 여전히 동반하면서 마이너스권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현재 0.9% 마이너스인데요. 네 종목보다 조금 호흡을 길게 보자라는 포트폴리오죠. 정동 멘토 함께 하시는 분들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중기적 관점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하, 저 오늘 기대했었는데 하리몰링스가 아직 40%는 넘어서질 못한 것 같습니다. 39.3%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리드코프 이제는 더 이상 대부업체 아니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14.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벽산이 조금 아쉽네요. 3.51% 하락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낮추었지만 역시 19.5%의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스펙코가 금일장 0.42% 상승 마감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원익 IPS가 1.88% 상승 마감을 하면서 9.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성화이텍 뭔가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었지만 역시 보유 의견 주시면서요. 16.7%의 수익률을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손 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즌이 65,000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십니다. 목표가 6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고요. 시즌 현재 수익률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꽉 찬 포트폴리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성화이텍 전일자 매도 의견 주셨죠? 오늘장 시초가인 1,850원의 차익 실현 5.3% 확정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호 개발은 2,625원의 신규 편입이 들어왔고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0.2% 매수가 부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시 우상향 쪽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동국 SNC가 금일장 2.49%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꽉 차 있는데 우리금융을 신규 종목 포트 편입에 의해서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4.9%의 지금 종가 기준이니까요. 내일 시초가 조금 갭 많이 떠서 5% 넘어서 차익 실현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5종목에서 4종목으로 포트 제외됐네요.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다시 2위를 탈환했습니다. 20.5%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9.5%를 기록합니다. 2월 멘토의 성화이텍 1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나무로 멘토의 웅진케미칼 15.6%를 기록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재훈 멘토가 오늘 같은 날 40% 찍어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39.3%로 하림홀딩스 닭의 날개를 제대로 다른 것 같습니다. 명예의 전당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역시 금메달권에서 나홀로 외로이 명예의 전당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노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당히 아침 초반부만 하더라도 시장이 뭔가 불안감들이 지속됐던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후장에서 상당히 급반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급반등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냐, 대형주가 강하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거래소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막간에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지금 대부분 느낌들이 좀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불안하고, 올라가 있는 종목은 좀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고,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반전시켰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들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뭐 대형주 쪽은 관망 분위기다. 지금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냐. 근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자신 없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들. 근데 결국은 이런 쪽의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데 오늘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어떤 우리가 변곡점, 변화가 되고 시작하는 초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캐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일일비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그림을 좀 그리시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 나무노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력주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은요, 지금 올해 안에 2000포인트 근방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자금은 약 10조 정도가 있지만 이 10조는 내년에 조기 양적 완화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입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설치느냐? 선물이 설치기 시작하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에서 1,400계약 정도 순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매도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장중에 계속 들어올려요.
결국 선물에 의해서 지수만 움직이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 종합주가 지수의 속에서 재밌는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꼴찌들의 반란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순환매 속에서 주도주들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최악의 상황을 주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튼 지금은 주 수급 주체가 없는 관계로 이번 주는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전부 다 관망 쪽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본다면 중소형주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로 좀 장난을 치면서 시장을 좀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무노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종목별의 시세 차익보다는 파생 시장에 의한 맥더덕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오늘 역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두 분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김영준 멘토 포트폴리오 확인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이라이콤 한번 볼까요? 이라이콤이요? 네. 예. 결국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 바닥에서 올라왔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올라왔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은 어떤 현상들을 좀 보였냐면, 바닥에서 이제 빠지는 현상들을 좀 보였죠. 근데 지금 이제 이라이콤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이라이콤이 그 상승 소요 종목이 아니라, 상승을 유지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이 움직이는 단계인데,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애매한 거죠. 좋기는 한데 사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낙폭과대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접근할 거냐, 아니면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계속 접근할 거냐. 근데 어떻게 봤었을 때는 이러한 종목이 좀 상당히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키 맞추기를 맞춰놨었을 때 이런 종목이 2단계 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어떤 매력은 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인다라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일 건데, 결국은 이라이콤이 지금 안 빠지는 이유는 또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가격대 기준으로는 21,000원을 중심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은 대부분의 종목이 키 맞추기를 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력이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차바이오엔 쪽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차바이오엔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곡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차바이오엔은 두 가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IT 쪽과 병원 쪽. 병원 쪽에서 두 가지를 나눠주는 게 캐시카고 역할을 하는 LA 병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한쪽에서 보면 연구개발하는 줄기세포 쪽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것이 펀더멘탈으로 접근할 거냐, 미래 성장성으로 접근할 거냐. 근데 다 괜찮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어설픈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1년에 영업이익을 500억씩 내는 회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7천억이다. 그러면 이건 IT 종목이죠. 보통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펀드멘탈 정도 종목이죠.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10,000원대라는 거죠. 10,000원대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여지껏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번 제대로 탄력을 받는다 한다면, 배아줄기세포 종목과 성체줄기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과 차바이오를 똑같이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평가를 못 가 있는데, 얘는 청산가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탄력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LA 병원 인수 몇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대충 봤을 때 지금 조금 중장기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보면은, 지금 9,000원 정도는 철저하게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은 지금 좀 어설퍼요. 근데 12,000원을 돌파하면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좀 헤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완성이 안 됐고 수급이 안 됐다. 근데
이거 15,000원 간다고 절대 비싼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빚을 못 봤는데 바닥권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가기는 가더라. 근데 갈 때는 좀 제대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바용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체적인 바이오 업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명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김용준 멘토의 공개 방송 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나오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중에 핵심적인 한 2종목 정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진 케미칼 지금 계속 보유 중이니까요. 웅진 케미칼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지표를 보고 가자. 순간적으로 지표에 벗어날 수 있더라도 반드시 주가는 그 지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난 로엔을 과거에 이제 올 4, 5월 달에 설명해 드렸을 때 피인수 가격이 18,000원이다. 그 가격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 가격이 왔다가 지금 현재도 17,000원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웅진 케미칼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인수한 가격이 20,000원입니다. GS와 기타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한 16,000에서 1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11,500원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독점적 지위권을 생각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적용하더라도 14,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웅진 케미칼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빠른 템포로 저가 매수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철강업이 내년 글로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전혀 걱정 없이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 승천의 룰상 5종목 편입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 우리 금융회사 대해서 말씀해드리자면요. 저는 금융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비록 승천 포트에서 빠지지만은 그리고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시초가 매도 의견이 나가지만은요. 개인적으로는 팔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는 계속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횡령사고가 터졌지만은 오늘 전혀 빠지지 않거든요. 금융은요, 우리가 지금 24,000불 시대인데 이 30,000불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금융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선두적 위치가 증권주가 되지 못하고 은행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승천에서는 5종목 룰에 의해서 내일 시초가 매도 나가지만 계속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연말 폐장일까 일단 금융주 포트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특징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 두 분의 전략, 시황갈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그래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두 분께서 오늘 시황관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종목군 쪽에서 일일비 시세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앞으로 연말에 대한 랠리 가능성 또는 연말의 전략들도 좀 더 좀 선취적으로 엿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이슈는 나무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요즘 장세는요, 벌고 싶어 만큼 욕심을 내는 만큼 두들겨 맞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안철수 이야기와 바로 3D 프린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3D 프린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기술이 제3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자 정보기술업체들이 3D 프린터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 비해 3D 프린터에 관심이 낮은 국내에서도 최근 대형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D 프린터 사업 진출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국내 3D 프린터 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무한 경쟁의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3D 프린터. 지금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나무로 멘토의 종목은요? 신도리코입니다. 네, 신도리코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김용준 멘토의 탑픽 종목 발견 신봤다는요. 이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일단 이 3D 프린터가 시장에서 테마와 그 다음에 이슈 업종이 되고 나서요. 전체 기관 쪽에서 박람회 쪽으로 점검까지 한번 마쳤었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결론들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좀 나오긴 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F분 이후에 전반적으로 액병이었나요? 부분하고 나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최근에 조금 시세가 둔화되었었고 신도레코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나무노 멘토를 통해서요. 왜 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D 프린터가요, 완전히 뜬구름 잡기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수혜주가 어떤 건지. 사실 3D 프린터라고 막 테마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D 프린터에 우리가 관여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느냐?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튼요, 이 3D 프린터 살짝만 좀 짚어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3D 프린터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네네. 첫 번째,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2013년 최고의 10대 기술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로 3D 프린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3차원 인쇄는 100년 전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과 맞먹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우리 과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섬유가 방직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기계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 이번 다음에 무엇이냐가 원래는 이 IT 지식혁명이죠. 그렇다면 지식혁명이 아닌 기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떤 산업이냐? 이 3D 프린터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요, 올해 초에 첫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제3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 바로 무엇이냐? 3D 프린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3D 프린터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역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제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3D 프린팅 분명히 대단한 산업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대단한 산업인데 이거를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마냥 이렇게 테마를 쫓아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논의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그림은 분명히 그려졌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먼저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예. 얘기를 들어가야 되죠. 네네. 네,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3D 그러는데 11차원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똑똑한 애들은 예. 그 11차원까지 얘기를 한대요. 예. 근데 이제 1차원 갈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3D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 1차원씩 넘어갈 때마다 굉장한 건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2차원에서 3차원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무슨 만화 영화인가? 네. 그래서 이제 3D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빛 발사하고 막 날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가 그거잖아요. 이제 꿈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뭐 의료든 IT든 뭐든 간에 뭐냐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깜짝 놀란 사건이 뭐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찍어갖고 왔던 게 뭐냐 하이비전이잖아요. 네. 하이비전 3D 시연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 기절하고 엄청나게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요따만한 거 만드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3D로 가는지, 그러니까 만지는 거를 가는 거냐. 근데 좋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데 3D로 만들어서 프린팅을 된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은 할 거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지금 삼성도 3D 프린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발표한 데는 HP하고 리코, 앱손 정도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대기업들이 이 큰 산업이지만 왜 뛰어들지 않느냐면
대기업은 불확실성에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이효리를 3D로 프린터하면 되죠. 그러면 대박이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우리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대 성능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전까지는 대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어찌 보면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산업에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중국,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현재 시장은 한 60%, 지금 이게 프린터 업체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이 스트라타시스라든지 오브젝, 그리고 베이징사를 제외한 나머지 60% 전부 다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이 지금 6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3D 프린터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 2.2%예요. 이탈리아보다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상생하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하느냐? 이게 잘 상생이 되면 좋은 점은요, 이 일자리 창출과 이 벤처기업들, 또다시 새로운 코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래의 성장성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황당한 거고, 네. 항상 우리는 미래의 성장성을 얘기할 때 상업화 여부에 그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화의 가능성이 있냐.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집계된 게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시장 규모 1조 정도죠. 네. 예, 그런데 14년도에 2조. 그러니까 내년에 100% 정도 성장하는 네. 거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아직은 작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크게 나누면 이제 여기에 재밌는 부분은 이 3D 프린터가 이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좀 많다는 네, 거는 분명히 네, 확실하고요. 네. 또 우리가 자꾸 3D 프린팅만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야기 안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3D 스캐닝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 주식 승천 보시는 분들은 알아? 이거 3D 프린터만 볼 게 아니라 뭘 찾아보자? 3D 스캐닝을 또 찾아봐야 돼. 스캐닝이 뭐냐? 이 화면을 떠야지 프린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 이 측면이 부족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재료인데 재료의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잉크젯, 이제 플라스틱인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음식도 3D 프린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 그럼 햄버거 딱 찍으면 프린터가 차차차차차. 그건 재미없는데요? 예. 그건 왜냐면 그 조미료의 맛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맛은 없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애도 사실 자동차 굉장히 좋아해요. 자동차. 그건 그 프라모델 하는데 돈 안 들겠네요. 저희가 사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죠? 전기차의 제로백에 BMW 쪽에 뭔가 하나 있어요, 걔가. 아, 아빠한테 늘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한 2억 정도 한대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거 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아빠는 그러면 3D 프린터를 사서 찍어주는 게 빠르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죠. 정말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정말 이게 기술만 완전히 되면 남은홍 멘토님 나오실 필요 없죠? 프린트하면 되죠? 걱정하는 거는요, 우리 황 박사 있잖아요. 황 박사님한테. 복제는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복제라는 게 맞는지 프린터라는 건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근데 순간에. 사실 딱 보니까요, 뭐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프린팅을 해서 상당히 뭐 주니어 아이들에게도 좀 저가로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선물을 꿈을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 단가도 엄청 세다면서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장 규모로 보면 첫 번째 절삭 몸뚱아리가 있는데 밖에서 깎아 들어가는 거에 요거는 밑에서부터 이제 채워 나가는 거거든요. 자자자 안에부터 다 채울 수가 있는데 요거 시장 규모가 아직도요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밖에서 깎아 나가는 것만큼이나 안에서 채워 나가는 것도 그만큼의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하나의 테마 이야기할 때 제가 1%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떠한 점유율이 1%가 될 때까지가 주가가 제일 많이 급등을 한다. 그러나 정작 그거는 허상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5%로 갈 때부터 초강력 랠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과거 이제 태양광도 그랬고 휴대폰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3D 프린터의 산업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흡수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분명히 영역은요, 이 산업 영역별 적용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좀 우리가 일반 가정용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프린터도 안 쓰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시공적 자그마한 샘플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자산업이나 이런 미세 부분에서 하나를 깎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첨단 부품 들어가는 항공 자동차 산업에서도 제일 많이 쓰일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바깥에서 절삭을 해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퍼져 만드는 게 더 많을 부분이고요. 요즘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의료 제약 분야. 그래서 귀 만들었잖아요. 귀 만들어가 이식하고. 자, 이거는 아까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 이제 어떻게 키울 거냐. 바이오로 키울 거냐. 예, 제가 오늘 그 모방 시간에 우리 황 박사, 앞으로 황 박사 관심있게 봐라 했더만, 오신 분이 황수관 박사요.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고요. 다른 분 있죠, 한 분. 여튼요,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은 반드시 동반하는 게 3D 스캐너도 같이 있다. 이 산업은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전에 네. 키를 카피를 할 때, 예전에 그냥 갖다 그냥 막 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컴퓨터로 딱 작업이니까 해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가는 영역인데, 이제 그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마냥 3D 프린터의 내용도 안 되는 걸 갖고 끌고 갈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모사하면 돌보건데. 네, 그렇죠. 예, 모사하면 돌보건데 하는데 똑같은 게 뭐냐면 3D 프린터 안에서 모사하면 돈 벌 건데. 네. 근데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업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차원까지 간다니까요. 네네. 지금 우주에서는 지금 이미 11차원까지 가갖고 서울대 애들은 이미 11차원까지 계산하는 애들이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종목 얘기를 좀 듣기 전에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3000 프린터 이것이 시장의 산업으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산업이 개화될 것으로 혹시 보십니까, 김용준 멘토? 예. 아, 된다. 예. 그래요? 왜냐면 이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네. 저도 뭐 확실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제 접근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종목에 대한 이제 우리 김준일 멘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제 종목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럼 두 분이 가능성이 있다. 산업도 개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혁명처럼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건데 그 엄청난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사를 가지고 해먹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놈도 붙고 저 놈도 붙고 막 이래 되는데 파는 이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 3D 프린터 이야기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이게 판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디서 떼와가지고 납품받아. 미국에 지금 애플도 지금 납품받아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스타타티스 거. 그러니까 납품받아서 파는 게 제일 먼저 열리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대치고. 네. 그 다음에는 그게 우리나라 강한 부분이 하나 있죠. 강한 부분이 바로 화학 케미칼 쪽이 강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잉크라든지 이 각종 소스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좀 개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작기계나 이런 쪽이 이제 지금 3D 프린터가 프린터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프린터 회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3D 프린터는 프린터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공작기계와 화학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단순히 복사기 찍어내듯이 이런 산업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나중에는요 절대 올라설 수 없습니다. 별게 다 붙었잖아요.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진동 마찰함이 너무 심해서 고무 업체도 또 수혜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분이 3D 프린터 관련된 업종과 산업의 개화는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탑픽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대장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어떤 걸 투자해서 수익을 내느냐 부분일 것 같거든요. 김영준 멘토. 네. 저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소재나 부품은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분기 실적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저렇게밖에 안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3D 프린터를 개발했냐 못했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물건의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시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해서 순간적인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못 갖고 있다면 나머지 쪽에서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차트 안 좋고요, 수급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오늘 얘기 나왔는데도 못 움직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래도 이 중에서 간다고 하면 제대로 가는 종목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들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요번에 2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그 IR 했거든요. 예. IR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기절했대요. IR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네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일시적인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결국은 갈 길을 가자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돼요. 예.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우리도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추격 매수와 함께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좀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의 자체 부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 하면 신도리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오는 멘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신도리코 주식 선전 시즌 1에 추천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신도리코 추천하면서 신도리코가 요거 하나만 잘 하면 대박이 날 건데 라고 잘 하면 이런 일 했던 게 바로 3D 프린팅을 가지고 두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3D 프린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양다리를 걸쳐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양다리라는 건 뭐냐면 신도리코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도 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양념이 3D 프린터라는 게 하나씩 붙어 나가면 이 주가는 훨씬 더 힘을 좀 많이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도리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거죠. 리코가 오히려 더 딸리는 입장이고요. 이제 이름을 아예 이제 신도로 나가잖아요. 미국 브랜드는요. 네. 신도와 원래 리코의 합작이거든요. 근데 리코 빼버립니다. 근데 신도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ODM 매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제 3D 프린터에 이제 리코와 같이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이익은 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 네. 우리 양다리 3D 프린팅도 되지만 본질 가치에 대해서 접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신도리코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요.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자체가 하고 있었던 산업에 3D 프린터라는 기술력도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신도리코도 토픽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슈와 그리고 두 분께서 언급하신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요. 3D 프린터, 과연 국내 IT 기업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메탈 스팀뿐만이 아니고요. TSP 부분 또는 스마트 기기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요. 초기 국면으로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업종 개화 부분과 함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의 탑픽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을 언급해 주셨고요. 나무르 멘토, 자, 관련주 옥석 가력이 필요하다. 역시나 3D 프린터 산업은 간다라고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종목별 철저한 장세이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아이가 우리가 다리 걸치기로 본다라면 또다시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도리코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요, 여러분들, 우리 샘플러스 가족분들이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겠죠.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내일장 승천출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 루멘스를 재편입 시도하러 들어오셨고요. 남은우 멘토는 이에 맞섭니다. 롯데 제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빙그레 이후에 롯데 제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그 추이도 궁금해집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재편입되는 루멘스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재미없네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할게요. 네. 누멘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보시는 게, 어차피 이제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LED 된다. LED 된다 그러고, 그때 이제 그 서울반도체 2만원에 편입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안에 상장일에 최고가 나온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네.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 5만원 근처까지 왔죠. 그러면 4만 7, 8천원 정도 됐으면 상장일에 최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근간이 뭐냐. 서울반도체가 좋아서 올라왔어요? 아니거든요. LED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LED 되는 때, 누멘스가 아직까지는 빛을 좀 못 봤는데, 누멘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좀 정리할게요. 지금 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호조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자꾸 숫자 얘기하면 좀 정리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우리 같이 기억해 보시자고요. 1분기 매출 1246억.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숫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 74억이에요. 네네. 근데 2분기에 뭐냐면 1344억. 1분기보다 좀 뭐 한 100억 이상 늘어났죠. 영업이익도 82억. 한 10억 이상 늘어났죠. 3분기 1553억. 영업이익 100억.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뭐냐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서 LED가 너무 좀 난리를 좀 쳤잖아요. 근데 난리를 쳤을 때 누멘스는 별로 난리를 못 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로 대충 이 정도 보니까 잘 계산이 안 되면서 그 산수를 못 해갖고 그러면 150억에 100억 하면 한 350억 되나요? 250억 되나요? 올해 한 350억 정도. 현재 시총 기준으로 절대로 고평가된 거 아닙니다. 근데 2분위기 보니까 4분위기보다 이거보다 더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럼 LED 계속 좋아진다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올라온 LED가 주력이 올라와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LED의 핵심은 뭐냐면 조명인데 조명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조명이 안 올라왔다는 거는 뭐냐면 조명이 이제 터지면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억이 200억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던 사업만 잘 됐는데 이 정도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일본 애들은 사실 원자력 때문에 지금 비상해요. 거기에 최대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태양광 쪽에 몇 개 업체하고 LED 쪽에서는 누멘스 같은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올해 말에 대충 보니까 LED 된다며요. 잘 모르는데.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래요. 뭐냐면 TV 관련 BLE 쪽 좀 팔리겠죠. 그리고 내년에 삼성이 주력하는데 OLED TV 올라간대요. 그럼 대충 분위기 됐잖아요. 그럼 계속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요번에 손절 라인을 터치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중소형들 수급 좀 깨졌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럼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그때 잠깐 터치했던 거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터치라인이 요 정도 거예요. 거의 터치하고서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수급 동향에서 보면 제가 좀 제일 좀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손절매할 때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수급 동향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손절할 때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항상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관이 고점을 찍어주고 기관이 바닥을 찍어준다. 네, 그때 그러셨죠. 예. 똑같은 패턴입니다. 요번에 하여튼 마지막에 그 끝을 본 게 기관 애들이 끝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노스컷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받아갔던 거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좀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번엔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12,000원을 최종적인 목표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요단의 강을 건너야지 주가가 제대로 간다. 지금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길게 보세요. 또 손절 라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저점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갈 거고요. 다음에 또 들어올 겁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실적 올라오고 상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눈에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숫자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보시고요. 지금까지는 모아가는 과정들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매 전략까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가격 9,070원 좋습니다. 이 가격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전고점 12,000원입니다. 손절 라인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가격 8,400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루멘스를 우리가 딱딱하게 듣지 않고요. 만담과 비슷하게 재미나게 좀 듣다 보니까요. 벌써 너무 좋아가지고요. 바로 그냥 모르게 내일 아침에 클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추천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 매력 너무 툭 빠져갖고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자, 남은 멘토에 롯데 제가 빙글에 우리 이득 코멘트 이후에 맞서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빙글에는 유인지 떠나서 안 됩니다. 야구하면 롯데고 껌 좀 네. 씹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방송하면서 롯데 제가 추천하면 껌 좀 씹으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껌을 안 삽니다. 네. 사시고 나면 내일부터 껌 좀 씹겠습니다. 롯데 제가 잘 아시죠? 지금 그 롯데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켓쉐어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뭐 초콜릿, 껌 이런 거는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매출인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최근에 지주회사 전환해가지고 안 간 종목들이 없죠. 안 한 데가 있네. 롯데가 안 했죠. 롯데가 어느 중심으로 이제 개편이 될 거냐. 롯데 제과입니다. 그래서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분을 다시 늘려가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롯데 제과가 빙글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롯데 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의 최고의 어떤 그 제과회사를 또 인수하면서 롯데 제과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좀 빨리 달아갔어요. 물론 이 오리온이요 굉장히 좀 빨리 나섰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 초코파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 초코파이도 진출을 하고 이 음식료가 과거에는요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제과 같은 경우는 껌 없어서 못 팔죠. 지금 찍어내지를 못해서 단가가 안 맞아서 안 찍어낼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직수출 방식에서 현지 인수, 현지 제작, 그리고 현지 판매 쪽으로 많이 바꿈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2003년부터 10년간의 재무제표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지금 검정색과 빨간색 영업이익, 순이익 보면 맨날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핑퐁퐁퐁퐁 이래 움직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익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에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매출액이 보시면 이 파란색 막대가 어때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벌써 1.5배, 1.8배 정도까지 지금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익이 작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현지화를 하지 않았던 직수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해외 현지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익이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밸류에이션은 제가 다 뽑아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산 가치만 10년 기준으로 해도요. 적정한 주가는 196만원 나오고요. 손실 제로 매수 가격, 요거 기억하세요. 155만 5,274원. 집 팔고 논 팔고 사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냐? 173만원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바로 현 가격에서 조금 할인된 172만원 매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해드린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적정 주가 196만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매가 160만원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요. 롯데 제가 사시고 껌 좀 씹으면서 주식 투자 널널하게 돈 버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롯데제가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롯데껌 하나 사셔가지고 내일 장중에 씹으신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려 껌 씹으시고 파생시장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껌딱지 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루멘스와 롯데제가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 이 두 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고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예병군 멘토가 바로 오늘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라는 주제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바로 샘플러스 공개방송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개방송 바로 진행된다 10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남은우 멘토와 최명성 멘토의 무료 강연회가 주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연말장 승부주에 대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11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협회가 아니고 교육원 체크하시고요. 참가비 역시 공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장 접수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용준 멘토와 나무누 멘토와 함께 오늘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과 시장이 뜹니다. 내일 다시 한번 승부를 한번 띄워보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